유통공룡이라 불리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개장해 많은 손님들이 몰렸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습니다. 대구시가 2025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해 신천을 생태와 문화,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신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해상 교통안전을 이유로 황금어장에서의 어업행위가 제한되면서 소형 선박의 조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밤 풍경이 다양한 조명 덕분에 더욱 화려해지면서 도시 브랜드의 가치도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고 안동은 영하 8도로 대구와 안동 지역은 오늘 새벽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도 계속 찬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이 3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조금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오늘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내내 추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3에서 많게는 8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와 긴 줄을 서서 입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 유통공룡의 등장으로 대구에서는 유통업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와 수백 미터 줄을 이루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정유경 총괄사장이 참석한 개장식 이후 백화점의 문이 열리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옵니다. 연면적 33만여 제곱미터에 입점한 매장만 700여 개. 신세계 센텀시티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을 찾은 소비자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처갓집인데 오늘 날짜도 여기 오픈 날이랑 맞고 해서 들려봤어요. 네, 되게 색다르고 재밌네요, 와서. 층층마다 상품을 구분해 진열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상품군을 섞어 진열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화점 한 복판에 미디어 타워를 설치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른바 전국 맛집들이 대거 입점했습니다. 또 지역 최초로 대형 아쿠아리움이 들어섰고 야외 테마파크가 조성돼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을 겨냥했습니다. 저희 대구 신세계는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한꺼번에 쇼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등장으로 지역 유통업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특히 전국 유일의 향토백화점, 대구백화점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형 업체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지역의 대구 백화점이라든가 지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유통 공룡 신세계백화점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기존 백화점들과 주변 소상인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편 대구, 부산 등 포항과 경주 인근 대도시의 대형 유통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중소도시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권 잠식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지역 소비 기반 확충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구의 복합 환승센터에 이어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는 대형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쇼핑과 외식, 여가 활동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경북 중소도시의 소상인들은 지속적인 불황 속에 지역 상권이 크게 잠식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통 요충지에다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완스톱 쇼핑을 할 수 있고 식품부터 없는 게 없이 이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다 거기에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항력이 전혀 지금 갖추질 못하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도시의 대형 유통점이 문을 열어도 지역과 연령별로 소비 패턴이 달라 지역경제 유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지역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늘어난다며 전략적인 상품 개발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대규모 그 쇼핑센터가 됐건 뭐 고급 명품관이 됐건 뭐 면세점이 됐건 이런 소비 기반이 확충이 돼야 뭐 관광객도 유치했을 적에 세수도 확보가 될 것이고 신중하게 업종도 전환을 하고 요즘 패러다임 변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궁리하고 침체가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은 물론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상권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초대형 백화점,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문을 열면서 동대구역 일대에서 교통 대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가 많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용객이 많았던 덕분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점을 앞두고 인도위는 인파로 가득하지만 도로는 한산합니다. 하늘에서 본 동대구역 내거리와 주변 도로도 신호 한두 번이면 통과할 수 있어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개점하고 오늘 이제 정식 오픈이죠. 네. 개점했는데 뭐 현재 상태는 뭐 별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차라리 오늘이 더 이거 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 교통 정리가 돼서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택시 행렬도 없고 지하 주차장에도 빈 공간이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는 사람이 많아 횡단보도는 복잡하고 버스 승강장도 붐빕니다. 백화점 안 인파에 비해 주변이 한산한 이유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바로 연결된 지하 통로를 따라 승객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갑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차를 가져오면 안 되고 지하철 타고 오셔야지. 당연하지. 어제 오후 4시 기준 지하철 동대구역 하차 인원은 2만 4천여 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3배 이상, 그제와 비교해선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너무 복잡다 하니까 다음에 사전 들은 바로 너무 복잡하다고 아예 가져가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차 안 갖고 오시길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예, 계속 그냥 대중교통 이용할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에 비해 아직 주변 시설은 미흡합니다. LED 등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입간판과 현수막 몇 개만 설치됐습니다. 성동 고가차도 등 새로 생기거나 확장된 도로에 홍보가 부족하고 동대구역 앞 고가교 공사도 10달 이상 남아 출퇴근길과 주말 혼잡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구한말 의성 지역의 의병 자료를 한데 모은 기념관이 의성 사촌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의병 지원자가 많았던 의성 사촌마을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 사촌마을 입구에 우뚝 솟아있는 병신창이 기적비입니다. 병신년이던 1896년 봄, 의성 곳곳을 누비며 일본군을 제압했던 62일간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동안 사촌마을은 의성 항일투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뒤에 일본 사람들하고 매사에 충돌이 돼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전라도 덕유산으로 밑으로 가가지고 해방되고 돌아왔어요. 의성의 의병 역사를 한데 모은 기념관이 사촌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거병한 지 8일 만에 대승을 거둔 의성 구봉산 전투부터 친일 관군을 몰아낸 청송 가문리 전투까지 의병들의 활약상과 전투 장비가 다양하게 전시됐고 후손들이 기증한 경문과 일기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의병장을 배출한 데 대한 보복으로 400년 역사의 사촌마을에 불을 질러 고택 수백 채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향해 나아갔던 유림들의 삶과 투쟁, 그것이 응집된 것이 아닌가. 의성군은 고택 숙박 중심의 사촌마을 체험 프로그램에 항일 의병 역사가 더해지면 여타 전통마을과 차별성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간호사가 24시간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달 안에 대구 경북의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간병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중증 질환으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경북대병원 호흡기 병동. 늘 환자 옆을 지켜야만 하는 보호자들로서는 간병인이 절실하지만 간병비 때문에 엄두를 내기가 힘듭니다. 잘못 썼더니 45,000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밤을 다 쓰면은 85,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깨돼가지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하지만 오는 26일부터는 이런 걱정을 많이 덜게 됐습니다. 간호사가 24시간 환자 간호를 전담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보조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도 하루 2만 원으로 간병인을 쓸 때 비용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보호자의 간병은 허용되지 않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인 상주만 가능해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처럼 환자 보호자에 의한 병원균 외부 전파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감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지켜서 이제 간호를 함으로써 전파력을 이제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호흡기 병동의 간호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38명으로 늘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 통합관리료를 지원받지만 병원 경영에는 부담이 큽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수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지방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면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을 가중시키고 기존의 간병인이 일자리를 잃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돼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영일만한 개항 등으로 영일만에서 대형 선박의 운항이 늘어나면서 연안의 소형 어선들이 조업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해상교통 안전을 이유로 황금어장에서의 어업 행위가 제한되면서 대형 선박과의 충돌과 어구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영일만 앞바다에서 대게를 잡던 우리 어선과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해 어민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난 사고로 지난 2009년 영일만항 개항 등으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늘면서 어선과 충돌하거나 어구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영일만 앞바다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조업하는 어민 200여 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돌문어와 오징어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 지난 1988년 교통안전 특정해역으로 지정되면서 어업 행위가 제한돼 대형 선박을 피해가며 목숨 건 조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작업을 하게 되면 막 옵니다. 오고 가고 막 합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럼 안 잘라고 왜 갑니까? 내가 살아야지. 살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다 2009년에는 어장이 입출항 경로의 중앙선 역할을 하는 추천 항로로 고시돼 조업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장은 우리 여장이 아니고 큰 배 다니면 길밖에 안 됩니다. 사고와 비밀이 생기니까 이제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업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건 맞지만 금지된 건 아니라며 유사한 피해 보상 사례는 없지만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전국에 5개 특정 해역 사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사례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민들의 어업권도 보장하고 해상 안전도 지킬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해법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가 2025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해서 신천을 생태와 문화,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신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점은 신천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방류수 대신 낙동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구시는 낙동강에서 매일 13만 톤을 끌어와 대명천에 2만 5천 톤, 성당못에 5천 톤을 공급하고 나머지 10만 톤을 신천에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신천이 금호강과 만나는 만큼 금호강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자연수를 가져와서 도시마천을 통해서 금호강으로 하게 되면은 금호강 수질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오염 총량제의 여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서 바로 신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100m, 폭 50m의 신천 녹도라는 공간을 만드는 한편 이곳에 신천의 마스코트로 떠오른 수달을 이용한 신천 수달 생태관을 조성하는 등 각종 관광 자원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신천 도심 구간에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신천과 주변 문화를 안내하는 한편 이른바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 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5년까지 1,600억 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구시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또다시 공원 위주의 어떤 하천 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반박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한 낙동강의 녹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명천과 성당못, 신천에 공급한다는 계획은 간이 정수 처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의 밤 풍경이 더욱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양한 경관 조명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인데 관광 활성화와 함께 도시 브랜드의 가치도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10만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포항 불빛축제. 제철소 용광로가 내뿜는 강렬한 빛, 그리고 한반도 최동단 호미곶 일출까지. 빛의 도시 포항에 야간 조명을 더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스코는 최근 포항 제철소 설비에 2,200여 개의 LED 조명을 설치해 경관 조명을 완전히 새로 꾸몄습니다. 천연색 테두리를 둘러놓은 듯했던 기존의 조명이 마치 용광로 안의 불빛이 용광로 밖으로 투영되어 나온 듯한 느낌의 황금색 조명으로 변신했습니다. 포스코 조명은 매시 정각마다 10분씩 반짝이며 생동하는 불빛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양한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빛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포항 원도심의 밤 풍경도 달라집니다. 포항 송도에서 죽도시장을 잇는 동빈 큰다리에는 내년 3월까지 총 천연색 LED 조명이 설치됩니다. 또 관광명소인 영일대 해수욕장 광장의 조명이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밝아지고 송도 해수욕장에도 야간 조명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주의하고 조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빌딩이 많은데 빌딩이 안 어울리는 조명이나 너무 밝은 조명을 하게 되면 바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조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풍경이 더욱 화려해진 빛의 도시 포항. 도시 이미지 개선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을 유지하던 경북에서도 AI에 감염된 야생 조류가 발견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인근에서 발견된 큰고니 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발견 지점 10km 내 가금류 농가에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구를 방문한 해외 의료 관광객은 19,000여 명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13,000명에 비해 60%나 늘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가 많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의료 관광객이 10월 말 기준 1,855명으로 한 해 전보다 5배나 늘어났습니다.
대구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도로 배정한 2016년도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농업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올해 수령할 농업인은 5,273명, 면적은 2,249헥타르며 직불금 지급 규모는 19억 7천여만 원입니다. 대구시는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들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불광사와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은 오는 18일 대구 수성구 불광사에서 서문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한 알뜰 장터 행사를 개최합니다. 장터에서는 지역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만든 제품과 화재 피해를 본 서문시장 상인들의 재고 물품도 함께 판매합니다. 또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콘서트와 성금 모금도 함께 진행해 판매 수익금과 장터 수익금을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구미대학교가 6년 연속으로 80%가 넘는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구미대가 따르면 지난해 취업률 예비 공시에서 구미대학교 취업률은 80.7%를 기록해 지난 2010년 85.7% 이후 6년 연속 전문대학에서 취업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안동 영하 8도로 대구와 안동 지역은 오늘 새벽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계속 불면서 낮 기온이 3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 내일 아침까지만 조금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겨울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말 내내 추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의 기온은 영하 5도, 청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1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의성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안동의 기온은 영하 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포항 6도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또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를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등산지는 맑겠고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주말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